안녕하세요. 잼팍입니다. 오늘은 그래스하퍼로 1에서 100까지 연속되는 수들을 더해보려고 합니다. 매우 간단한 작업일 것 같은데요. 1에서 100까지의 수를 더하려면 여러분이 캔버스에 우선 더하기 컴포넌트를 불러오시고 1에서 100까지의 숫자를 만들면 되겠죠. 그런데 더하기 컴포넌트를 보면 이렇게 A, B 두 개의 인풋밖에 없는데요. 이걸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라는 버튼이 생겨서 이걸 클릭하시면 인풋의 지점들을 더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에서 100까지 이제 숫자를 만들고 이것을 에디션 컴포넌트에 넣기만 하면 1에서 100까지의 수를 더하는 값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 안 할 거고요. 이렇게 1에서 100까지 숫자를 일일이 쓰게 되면 100만 년 걸릴 겁니다. 말이 100만 년인지 대략 2분 30초에서 3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좀 더 현명한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우선 시리즈라는 컴포넌트를 불러올 건데요. SERIES죠. 이 시리즈 컴포넌트는 1년의 연속적인 수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스타트 넘버와 그리고 몇 칸씩 뛰어넘을지 스텝 넘버가 있고 총 몇 개의 수를 만들지 카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에서 시작하고 1씩 상승하며 결과적으로 1에서 100까지니까 100개의 숫자를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숫자를 만들면 1에서 100까지의 숫자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걸 패널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앞에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지만 뒤에 그 아이템의 내용은 1에서 100까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진 수들을 한 번에 더하고 싶으면 매스 에디션을 가져와서 이것을 연결하면 전체 모든 숫자들을 더한 값을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050이라는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은 우리가 그래서퍼를 이용해서 어찌 보면 자동화를 통해 쉽게 합을 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예전에 수학자 가우스는 1에서 100까지 수를 더할 때 초등학교 시절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우선 1에서 100까지의 수가 있을 것이고 이것의 순서를 뒤집은 100에서 1까지의 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리버스 리스트로 가져오게 되면 원래 시리즈에서 나온 거는 1에서 100까지고 리버스 리스트로 뒤집게 된 것은 100에서 1까지의 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각각의 수를 서로 1대1, 1대1 대응을 해서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지금 우리는 1에서 100까지의 수가 한 번 복제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각 더했더니 100일의 숫자가 100개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즉 똑같은 숫자가 100개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좀 더 계산하기가 쉬워지죠. 이렇게 해서 총합을 구하면 100일 곱하기 100이 돼서 결국 1100이 되는 것이고 아까 한번 복제했다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야겠죠? 그래서 나누기 2를 하시면 결국 가우스가 구한 방식을 따라가게 되면 이것 또한 5050이라는 답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우스가 한 방식대로 1에서 100까지의 수를 더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가우스가 한 방법을 기하학적으로 한번 증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1에서 100까지의 수는 그대로 놔두시고 이것을 사각형의 그리드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금 1에서 100까지의 수가 있는데요. 이 각각의 1에서 100까지의 수를 하나하나의 정사각형으로 표현해서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퀘어 그리드를 갖고 와서 각각의 지점에 사이즈는 1, 가로 세로가 1인 정사각형을 X방향으로 결국 나열하게 될 건데요. 우선 사이즈가 1인 것을 확실히 하고 X방향으로 지금 현재 1씩만 칸이 만들어지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우선 시리즈에 나온 결과값을 이 Y에 연결합시다. 사실 지금은 한 지점에 1에서 100까지의 사각형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 지점들을 분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다시 시리즈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총 개수가 몇 개가 되든 이 카운트 넘버에 아까 넣었던 카운트 넘버를 똑같이 넣어서 0부터 시작하고 카운트 넘버만큼 나오는 일식 상승한 수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XYZ 컴포넌트에 넣으면
이렇게 0,0부터 현재는 99,0까지 점이 만들어졌고, 이걸 스퀘어 그리드에 넣으면 이렇게 1에 2, 3, 4, 5, 6 개수가 늘어나는 사각형들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카운트 개수를 바꾸면 이런 식으로 마치 계단처럼 생긴 이 사각형 그리드 수도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이 사각형들은 가로, 세로, 길이도 1이지만 면적도 1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사각형의 총 개수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의 합이기도 합니다. 이 사각형들을 제가 면적을 구해서 그 면적 또한 매스 에디션으로 이렇게 총합을 구하게 되면 역시 55겠죠. 왜냐하면 이 사각형의 면적 자체가 가로, 세로 1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우선 지금은 1에서 10까지의 수를 더해보는 것을 기하학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걸 잘 보시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쌓아놓은 사각형들이 어떤 도형을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삼각형은 아닙니다. 좀 더 다르게 한번 이 연속되는 수들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 시작되는 수도 1에서 2 바꿀 수 있고 상승하는 수의 폭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어떤 도형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 사각형들의 면적의 합이 어떤 도형의 면적과 같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렇게 만들어진 정사각형들을 면으로 만든 다음에 이 면을 어떤 직선으로 잘라서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면을 만들었고요. 그 면을 비랩 조인으로 이렇게 합쳤습니다. 그럼 면들이 붙어서 하나의 폴리서피스가 되고요. 이렇게 합쳐진 면들을 편의를 위해서 경계선을 없애고 하나의 면으로 멀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지를 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 계단처럼 생긴 하나의 면이 완성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약간 삼각형을 닮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도형에서 좌측 상단의 점과 우측 상단의 점을 잇는 선분을 만들 겁니다. 좌측 상단의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든 시리즈 이 수열의 시작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우선 항상 0,y이기 때문에 이 y에다가 시작하는 스타트 넘버를 넣을 것이고, 우측 상단의 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진 연속되는 수의 마지막 숫자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할 것이냐면 리스트 아이템이란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아까 만들었던 저 연속되는 수, 즉 수열을 집어넣을 건데 그 수열의 가장 마지막 숫자를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경우는 마이너스 1을 i 인덱스에 넣으면 마지막 번째 숫자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이 0에서 뒷걸음 한번 친 순번이거든요. 이거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우측 상단의 지점은 x는 총 카운트 개수를 넣고 y에 마지막 숫자를 넣으면 이렇게 두 점을 만들었습니다. 이 두 점을 라인 컴포넌트로 이렇게 선분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 선에 의해서 원래 도형이 이렇게 잘려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저 잘려진 부분을 빈틈에 채워 놓으면 사다리꼴이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그래서프의 계약적인 모델링을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저렇게 만들어진 면을 스플릿 할 건데, 즉 쪼갤 것인데, 쪼개는 커브는 밑에 라인을 넣고 위에 면은 아까 합친 면을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면이 쪼개졌고요. 제가 여러 번 해보니까 사실은 가장 잘려진 부분들의 가장 큰 면은 마지막
제일 뒤에 순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패널에 -1을 넣어서 입력을 하고, 이렇게 보시면 제가 마지막 번째 도형만 입력하면 이렇게 큰 면만 남게 되고, 그것만 제외한 도형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위에 잘린 부분이 나옵니다. 결국 저는 이 선분으로 의해서 잘려진 부분을 얻게 되는데요. 이 잘려진 부분을 한번 저 빈틈에 넣을 수 있는지, 제가 지금 말하는 빈틈이 어디를 말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이쁘게 정리를 좀 하고요. 네, 됐죠? 그런 다음에 저 잘려진 면들을 저는 회전시켜서 저 빈틈에 넣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로테이트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로테이트 컴포넌트를 불러와서 저기 회전을 시킬 지오메트리는 위에 잘린 면들을 넣고요. 그런 다음에 어디를 중심으로 회전시킬 것인가, 그거는 아까 만들었던 저 직선 선분의 중심점을 할 거라서 포인턴 커브로 아까 만든 선의 중간점을 이렇게 선택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기준으로 회전시킬 것이니까 로테이트의 P에다 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앵글을 얼마만큼 회전시킬 것인지 앵글을 넣을 건데, 파이 컴포넌트를 가져온 다음에 이 파이, 즉 180도를 0에서 1 사이로 제가 곱해서 조금씩 숫자가 변하게끔 만들었어요. 자, 이제 보시면 아까 잘려진 저 면들이 회전을 시켜서 오게 되면 저 빈틈에 딱 맞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건 원래 계단 형태의 면이 사실은 사다리꼴의 면적과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꼴은 놀랍게도 윗변이 시작하는 숫자, 아랫변이 마지막 숫자, 그리고 높이는 총 이 연속되는 숫자의 개수와 같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시작되는 숫자를 바꿔도, 그리고 점차 상승하는 수를 바꿔도 여전히 똑같이 적용됩니다. 제가 총 연속되는 숫자의 총 개수를 바꾸어도 똑같이 이 계단 형태의 사각형들은 사다리꼴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에서 100까지의 숫자를 이렇게 정사각형의 계단식 그리드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제가 윗부분을 아까처럼 자른 다음에 그 면적을 확인해 보면, 우선 일단 첫째로 현재 계단식의 도형 면적도 5050이고 이것을 잘렸을 때의 결과물이 여전히 사다리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사다리꼴을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윗변 더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공식이죠. 즉 이것이 가우스가 밝혀낸 연속되는 숫자들의 합을 구하는 식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포뮬러에 A, B, H를 넣고요. A 플러스 B 곱하기 H 나누기 2, 즉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하는 식을 넣었습니다. A는 당연히 스타트 넘버, 시작되는 숫자고요. B는 라스트 넘버, 마지막 숫자가 되겠죠. 여기서는 사다리꼴의 밑변의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는 이 연속되는 숫자들의 총 개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하는 것은 결국 연속되는 숫자들의 합을 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